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5개 영상을 통해서 캐나다 약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저희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캐나다, 미국, 한국 약사 면허가 있는 약사 정재훈입니다. 그리고 현재 팜스터디 대표고요. 팜스터디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캐나다 약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 또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와 한국의 약사 면허가 있는 약사 오현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한국 약사분들이 팜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캐나다 약사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팜스터디로 공부를 했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또 감사하게도 거기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약사님 얼마 전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도 하셨죠? 네, 석사 과정 이제 막 마쳤고요. 전공은 Health Services Research라고 의료 정책이랑 시스템 이런 거 관련된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으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약국 운영하는 거랑 관련된 거였는데 약국장들 이제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재밌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캐나다 약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근무 환경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연봉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이제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국에 취직하게 되면 시간당 페이로 계약을 하고 주당 근무 시간을 대체로 이제 얼마를 할 건지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연봉은 이제 본인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자료에는 페이 스케일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평균 시간당 46.29불이에요.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대충 시간당 45,000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 또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연차에 따라 다른데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이제 외곽으로 시골 지역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받게 되고 대도시에서 일하려면 좀 이제 시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게 있죠. 차이가 있군요. 지역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차가 쌓이면서 조금씩 시간당 페이가 늘기도 하죠. 근데 크게 늘지는 않고요. 이러면은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보다는 어떤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젊은 약사들 중에서는 이제 커리어 초기에 완전히 외곽으로 나가서 한 2, 3년 바짝 벌고 그리고 이제 도시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일단 근무 시간은 또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약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다른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추가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풀타임으로 40시간 일을 하고 또 다른 약국에서 추가로 파트타임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40시간이면 풀타임이군요. 네, 또 28시간 내지 48시간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면은 풀타임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일단 돈은 엄청 많이 벌죠.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의 노동력을 다 갈아 넣는 거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또 젊은 약사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파트타임을 여러 약국 막 3군데, 4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스케줄만 잘 맞추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약국 여러 군데 등록해서 일하는 거에 대한 제한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급 말고 복지 혜택 같은 건 어떤가요? 제가 이제 모든 약국을 다 아는 거는 아니어서 제가 근무했던 샤퍼스 드럭마트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샤퍼스 드럭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약국이고 이제 가장 이제 체인 수가 많은 약국이죠. 그래서 약국 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복지 혜택은 이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풀타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약국에서 28시간 내지 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은 풀타임으로 되고 그 이하는 다 파트고요. 그래서 풀타임이면은 이런저런 혜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이제 주마다 약사회가 있고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비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온타리오주의 2023년 기준으로는 세금 포함해서 이제 951불이에요. 거의 하나로 9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회사에서 내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환자로 상대를 일하는 모든 약사는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라고 이제 그 뭐 약화 사고 대비 보험 이런 거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보험도 매년 비용을 내고 가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Continuing Education이라고 따로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이수하고 싶다. 그럼 그 비용도 1년에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1년에 3주 유급 휴가가 있고요. 또 실적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보너스도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파트타임은 이런 혜택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시급은 조금 더 높게 계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시급은 오히려 파트타임이 더 높은? 네, 약간 더 높아요. 아, 약사님은 그 샤퍼스 드럭마트라는 체인 약국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체인 약국에서 근무하면은 조건이 어떤가요? 일단 뭐 캐나다의 체인 약국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태죠. 그래서 캐나다에는 그 샤퍼스 드럭마트나 뭐 렉서 같은 드럭스토어의 형태의 약국 체인이 있고, 이제 뭐 큰 마트 안에 약국이 있는 그런 형태인 월마트나 코스코 이런 대형 마트 내 약국 이런 체인도 있는데, 일단 대체로 이런 체인 약국들은 규모가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뭐 편의점처럼 간식이나 식품도 있고, 약사는 보통 이제 처방전 조제하는 안쪽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인 약국끼리는 되게 좋은 게, 편한 게 이제 모두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요. 체인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약국 레이아웃도 다 비슷하고, 심지어 뭐 휴지통 두는 위치까지도 다 이제 통일을 시킵니다. 휴지통까지. 네, 위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주는 그 지침 내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여가지고, 한 군데에서 일을 해서 이제 익숙해지면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게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같은 체인 내에서 이직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근데 물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뭐 본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포팅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단점으로는 실적에 대한 압박이 좀 많이 있어요. 실적에 대한 압박이 어떤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이라 하면 이제 뭐 일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 약간 이런 게 이제 약국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이런 제품에 대한 이제 실적 압박은 없는데, 약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임상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압박을 하죠. 그래서 뭐 임상 서비스마다 수가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션 리뷰라고 환자의 약력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제 온타리오주는 하나 할 때마다 일반적인 환자는 60불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당뇨가 있는 환자는 75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환자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추가로 하게 되면 이제 건당 25불씩 이제 추가로 받아요.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디 가든지 뭐 실적 압박은 있네요. 뭐 약국도 어쨌든 비즈니스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업무 부담, 업무 로드는 어떤가요? 시간당 뭐 페이는 한국보다 높은 편인데, 혹시 뭐 일하기가 더 힘들거나 하지는 않나요? 일단은 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긴 해요. 제가 또 이제 체인 약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국이랑 캐나다 둘 다 일을 해보면 확실히 좀 더 업무 강도가 높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 처방 개수가 뭐 300건, 500건 이렇게 돼도 상주 약사는 한 번에 한 명이고, 그리고 처방전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약사가 하는 일이 워낙 이제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근무 시간 동안은 정말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또 늦가을부터는 독감 예방 주사 노는 시즌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따로 갖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처방전 체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19 때 약사들 많이.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그랬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게 가능한 구조인 게, 일단 처방전 이제 300개, 500개 이러면 정말 놀랄 텐데, 처방전 개수를 카운팅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는 게, 한국에서는 처방전 한 개랑 캐나다 처방전 한 개랑은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사람이 처방전을 가지고 왔는데 당뇨약이 3개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는 그거를 그냥 처방전 하나로 카운팅을 하죠. 네. 근데 캐나다에서는 약이 3가지이기 때문에 처방 개수가 3개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약 한 가지당 조제료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운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처방전 300개, 500개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나라 처방전 300개, 500개랑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도적으로 한국에 있는 그런 처방전 수당 약사수 제한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약국이 잘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큰 차이가, 조제를 보조해주는 인력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약사 한 명 일할 때 보통 보조 인력이 한 3명 내지 5명 이 정도 넉넉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뭐 약사 역할이나 또 조제 보조 인력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또 따로 영상을 마련했으니까 위에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근무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약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뜸한 시간에는 그래도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환자가 없으면 잠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캐나다랑 한국과 다른 점이 대부분 환자들은 약을 받아가기 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전에 조제를 미리 요청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언제 약을 받아가겠다 미리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 환자가 약국이 없어도 이제 미리 요청한 약들을 계속 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조제 말고도 약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방 접종도 놓고 뭐 메디케이션 리뷰도 하고 처방전 리뉴얼도 하고 경증 질환 처방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환자가 약국에 몰려오는 그 시간대에는 처방전 체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없을 때 최대한 처방전 체크를 다 해놓고 이제 환자가 오면은 이제 다른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는 그런 환경이 돼요.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업무 로드는 진짜 높아 보이네요. 할 일 정말 많은데 그만큼 또 보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느낌이 다른 게 신체적으로는 확실히 힘들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덜 힘들고 좀 더 약간 약사로서의 보람이나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